신체를 다스려라. 니체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신체를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눕지 말고 그때마다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니체는 말합니다. 단순히 감정과 사상을 훈련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가장 먼저 설득시켜야만 하는 것은 바로 신체다. 중요하고 선택된 품행을 엄격하게 견지하는 것, 자신을 되는 대로 방치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는 것, 이것들만으로 중요하고 선택된 인물이 되기에 완전히 충분하다. 민족과 인류의 운명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것은 도열을 올바른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올바른 장소는 신체, 품행, 섭생법, 생리학이며 나머지는 그것으로부터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니체는 섭생법의 한 예로 카이사르를 들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병과 두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청난 행군과 지극히 간소한 생활 방식, 끊임없는 노천 생활 및 지속적인 혹사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신체를 엄격하게 단련하고 훈육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체를 완전히 우리의 지배 아래 둘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본능까지 건강하고 기품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능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모든 좋은 것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쾌하고 가벼우며 필연적이고 자유롭게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필연적으로 경쾌하게 따라 나오는 행동이고, 이 경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보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라. 니체는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느냐가 고귀한 인간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열한 사람이 아닌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는 우리가 고귀한 인간이 되려면 보는 법과 생각하는 법, 그리고 말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니체는 눈의 평정과 인내의 습관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나하나의 경우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조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응을 자제하면서 결정을 유예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천박한 사람들은 자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자신의 저열한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이미 병약함과 쇠진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서두르지 않게 되고 쉽게 믿지 않게 되며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우선은 저기를 품은 평정과 함께 그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쓰는 법인데, 니체는 이것을 무용을 배우듯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무용수는 섬세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그런 몸짓 하나하나를 언어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유하고 글을 쓸 때에는 사물들이 갖는 섬세한 뉘앙스를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교양교육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단순히 많은 지식만 주입한다라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활동을 키워주지도 않고 내게 직접 활력을 불어넣지도 않으면서 단지 나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증오한다 라는 괴테의 말도 인용했지요. 니체는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배우려면 그것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배우면서 그들처럼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조차 눈부신 것으로 만들어라. 니체는 그대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대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과 자기를 극복하라라는 말이 서로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에서의 그대 자신, 그리고 자기를 극복하라라는 말에서의 자기는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그대 자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소질 등을 승화시킨 참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기를 극복하라라는 말에서의 자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영합하려는 거짓된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려면 거짓된 자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각자의 개성을 살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인 내지 고귀한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는 것과 초인 내지 고귀한 인간이 된다는 것 역시 얼핏 생각하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초인 내지 고귀한 인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상에 해당하는 반면, 개성을 살린다는 것은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상과는 대립되는 각자의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의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하고 희귀한 예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지닌 강점과 약점의 모든 것을 조망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예술적 계획에 따라 변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들이 예술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약점조차 눈을 황홀하게 하는 것이 될 때까지 자신을 다듬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또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면서 제2의 본성을 덧붙이고 제1의 본성 중 일부분을 변용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이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자신을 일정한 방향으로 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을 초인 내지 고귀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초인 내지 고귀한 자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까지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인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멋대로 다른 이들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자신감도 책임감도 없으며 긍지도 없는 존재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의 경우 초인이 아니라 안위를 탐하는 말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극복을 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훌륭한 명분은 전쟁까지도 신성한 것으로 만든다고 너희는 말하려는가? 그러나 나는 말한다. 훌륭한 전쟁은 모든 명분을 신성한 것으로 만든다. 전쟁을 일으키는 삶을 살도록 하라. 오래 연명하는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인생을 예술로 만들어라. 니체는 인간이 그때마다의 힘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세계를 달리 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약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빈약하고 추하게 보는 반면에 힘으로 충만한 건강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계가 빈약하고 추하게 보일 때 우리는 세계 자체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저하되고 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가 추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취 속에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느끼면서 모든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힘으로 넘쳐난다고 보게 됩니다. 이때의 사물들은 인간의 고양된 힘과 완전성을 반영하지요. 이렇게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 상태에서 사물들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입니다. 이 경우 인간은 사물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사실 그 기쁨은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물을 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충실한 힘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술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즐기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와 사물을 아름답게 보면서
자신을 아름다움과 완전성의 척도로 정립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고 숭배하지만 이때 사실 그가 경탄하고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을 때 사실 인간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 장본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시 힘으로 충일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고, 힘으로 충만한 자신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면서 사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사물에 자기 자신을 반영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어주는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박찬국 작가가 쓴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생은 불합리합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지요.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고 태어날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누굴 만나게 될지 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불가능한 환경 안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회피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극복하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인생의 불합리함을 느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우리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역경을 만나 투쟁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는 모습이 진짜 인생이고 우리의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벼운 짐이 아니라 강한 어깨입니다.